안녕하세요. 나보다 목소리 더 컸어.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부동산 정진숙입니다. 여기도요, 평택에도 몽땅이 있는 거 아시죠? 저희 평택에 몽땅 자매가 오늘 평택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저 평택 현황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다이어리 평택 몽땅 고덕 몽땅 부동산 대표님 이현미 대표님하고 제가 평택 고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서 제가 뗐었습니다. 해달라고. 시간이 없었는데요. 좀 많이 냈어요. 그래서 잠시 오늘 많이 찍어도 되는 거야? 한 20분 정도? 아우,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무지 튕기십니다. 일단 네. 저 소개할게요. 하세요. 네. 저는 평택 사람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 원주민이고요. 평택에서 50여 년 살고 있고, 지금 저는 평택 고덕 몽땅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다이어리라고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덕 신도시는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발전되는 이 상황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근데 전화 한번 해주시고. 제가 검증되지 않은 분은 제 채널에 초대를 안 합니다. 검증된 거예요? 그럼요. 제가 감사합니다. 평택에 올 때마다 여기 이현미 소장님을 많이 찾아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은 모두 막힘없이 술술술 현지인의 저력을 발휘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평택을 온 것 같아요. 한번 올 상반기에는 왔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밥만 먹고 갔고, 이제 평택의 부동산 현황을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움직임이 좀 둔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워크숍이라든가 모이는 시점이 자꾸들 이제 없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평택을 왔는데 요즘 조금 부동산 시장이 다들 한가하다 보니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지금 저도 많이 투어도 하고 여기저기 지금 현황이 어떤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고덕에 왔어요. 평택 고덕 삼성전자. 와, 멋진 도시인데 지금 여기 고덕 국제신도시잖아요. 네. 여기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혹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여기 개발은 네. 지금 504만 평을 개발을 해요. 그 오. 안에 120만 평이 삼성전자가 있는 거고, 120만 평 삼성전자가 뭐 거의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안에 120만 명 중에 지금 네. 6기 라인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1기 착공되고 2기 착공되고 3기 착공 예정에 있고, 4기 공사 들어갔고, 예. 5기 6기 예정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삼성전자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협력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어마무시하게 그쵸. 사람들은 많이 오고 있고요. 네네. 단계별로 지금 진행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들은 하는데, 네. 단계별로 착착 진행은 되고 있고, 당겨지면 당겨졌지 미뤄지지는 않고 있고요. 그만큼 삼성전자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 고덕 신도시 안에는 3단계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1단계가 이제 얼추 개발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기는 한데, 네네.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다 되고 있고요. 네. 2단계도 일부 이제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 네. 사전 청약으로 들어갔던 게 이제 네. 이제 추첨해가지고 동호수 네. 나오겠죠. 네네. 그리고 3단계는 아직까지는 미흡해요. 근데 단계가 미뤄지지는 않고 네. 그 단계별로 계속 네.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3단계 위치가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게, 촌이다 보니 유물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캐는 작업 때문에 2단계가 조금 변경이 됐던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발하는 부분들이 착착착착 진행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종신도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개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네.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는 언제까지 개발 계획을 잡고 있는 우리도 거예요? 거의 그 정도인데, 지금 30년. 네, 30년 네네. 정도, 32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네. 조금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진행이 되고 네, 있어요. 조금 이렇게 땡겨지고 있는데, 뭐 1, 2년을 확확 땡기고 그러지는 않는데, 단계별로 조금씩은 땡겨지고 있어요. 저는 세종에 가서 중개업을 하기로 딱 결정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세종은 공무원 도시잖아요. 네. 중앙부처 직원들이 내려오면 얼마나 내려오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하겠어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제 기준에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중앙부처에 관련된 하청 업체가 2,400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도시 들어왔을 때의 중앙부처들이 더 늘어났고 네. 그 2,400개 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공무원보다는 기업체가 아무래도 그렇죠. 도시를 더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기반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삼성전자에서 관련돼서 하청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면 지금 그 업체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 일군 업체, 협력업체 같은 경우가 네. 굉장히 큰 단위의 그 면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네. 이분들은 미리 같이 들어와 있고 아. 거기에 3차 벤더, 4차 벤더 사람들이 네. 일부 토지를 갖거나 아니면 지산으로 들어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이 안에 또 들어가야 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삼성이라는 이 곳이 비밀이 많아요. 아. 그래서 협력이라고 해도 네. 삼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더 네. 정확하게 뭐 나는 어디 업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오. 자기네들 그 삼성에서도 네. 각각 파트가 정말 많다 보니까 네. 이 파트에서 뭐를 하는지 저 네. 파트에서 뭐를 하는지 그거를 네. 저희가 먼저 알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먼저 알아서 네. 얘기해주는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고 아. 파트가 굉장히 많아서 네. 그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3단계까지 하려면 2030년까지 개발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고덕 신도시 국제 신도시가 지금 계속 확충이 되고 있는데 그럼 2030년까지 여기도 아파트 세대라든가 이런 게 공급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아파트는 제가 사실은 들어오자마자 저는 습관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 지도를 먼저 봐요. 그럼 지도에 있는 현황들을 딱딱딱 이렇게 눈여겨보는데 아직 조금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5만 7천 세대가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5만 7천 세대 중에 네. 민간이 있고 네. 임대가 있겠죠. 네, 임대 네, 네. 부분은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아. 민간 부분은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대 들어온 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16,000세대 그 정도 얘기는 해요. 그리고 고덕신도시는 사전청약이에요. 아. 민간 분양하는 거는 사전청약이라서 아. 사전청약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고 네. 그 조건이라는 거는 세종도 마찬가지만 우리도 전국 청약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단계적으로 다르겠죠. 뭐 1순위가 평택 당해 지역이라든지 경기도 그다음에 전국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금 세종은 당해 지역 우선을 몇 프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60%. 저희는 30%. 30%에 그러면은- 경기도 20%. 아, 경기도가 20%가 네. 들어가서 50%가 경기도 평택하고 경기도 네. 나머지는 기타. 전국. 네. 그 대신에 아. 당해 지역 사람이 30%에 안 됐으면은 경기도를 같이 흡수해서 추첨. 아, 안 됐으면 전국으로 추첨. 이런 아. 식으로 들어가죠. 경쟁률이 계속 높아요? 지금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요번에 이제 사전청약을 어느 아파트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예정이 안 돼 있어서. 요번이 관건이에요. 사전청약이 들어가서 요번에 이제 동호수 추첨을 한단 말이에요. 아, 예. 근데 아직까지 분양가가 안 나왔어요. 아. 분양가가 안 나와서 예. 얘네들 분양가가 얼마가 나올지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겠네요. 경기 흐름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제가 우리 파라곤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호가 10억 나왔던 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저층이기는 해도 7억대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 3억씩 빠졌어요. 네. 근데 이 상황이 사전청약하면서 그 분양가가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추첨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앞으로 분양이 사전청약으로 많이 변동이 되는지 아직 세종 같은 경우는 딱 한 군데밖에 현재는 진행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임대라든가 이런 게 세팅이 됐고 아직까지는 이제 토목공사가 3단계로 들어가는데 토목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국청약 괜찮네요. 괜찮아요. 전국청약이 괜찮은데 입주 조건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고덕 국제 신도시 안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랑 세종이랑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세종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단독주택이거든요. 여기는 점포주택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점포주택을 받으려면 일반 입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반 입찰도 가능하세요. 요번에도 저희가 일반 입찰을 했는데 네. 평당 가격은 네. 조금 많이 나왔죠. 얼마씩 내정가는 거의 900 뭐 이 정도에 나왔는데 입찰 받은 건 1200, 1300.
뭐 어떤 필지 같은 경우는 1,800도 받으셨고 코너각질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자기네들이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조금 네. 높게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못 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 포기. 그래서 조금 이거를 판단을 해갖고 네. 입찰이 들어가셔야지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낙찰 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게 수지가 안 나와요. 건축비도 많이 올라서 지금 수지가 안 나온다는 거는 나중에 네. 이 부분을 내가 건물 짓고서는 팔 때 이 네. 부분이 웬만치 맞아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안 나오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지금 점포주택이 대략적으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 지금 현황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대략적으로 얼마 선에서 거래돼요? 지금 대지 면적 72평 정도 됐을 때 4층을 져요. 네. 우리는 여기가 5가구가 정해져 있고 아, 세대가 정해져 있는 거야? 5세대가 정해져 있고 네. 밑에 이제 점포가 들어가는데 네. 위에 같은 경우에는 투룸을 짓던 3룸을 짓던 상관없이 무조건 5세대만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 금액이 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전에 그때는 이제 뭐 27억, 30억 이 정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예. 24억짜리도 나온 게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수지가 안 나오냐?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위에 투룸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뭐 90만 원 받고 했었던 월세가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140에서 170 사이에 받아요. 와. 이게 3룸 수준일 거예요, 아마. 그러네요. 그럼 그 수익률이 정도. 엄청 높겠는데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 투룸 같은 경우는 그 정도고 3룸 같은 경우는 뭐 220에서 정말 면적이 크다고 한다면 280까지도 받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아파트도 임대료가 굉장히 높게 나가겠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파트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입주 세대가 많다 보니까 33평 기준으로 뭐 네. 140만 원, 150만 원 요 정도. 근데 특이한 게 이분들이 아파트로는 잘 안 들어가시는 게 임대인들이 이 기숙사를 주거나 이런 거를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이분들 수요는 이제 투룸이나 다가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삼성물산이나 삼성 엔지니어 네네. 이 사람들 기숙사로 쓰기 위해서는 아파트로 들어가죠.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수요가 계속 많아지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투룸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서 메리트 있어서 노후에 수익 창출하는 걸로 점포주택이라든가 다가구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는 하다. 메리트는 있죠. 근데 금액대가 지금 24억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네. 이게 도로변 그런 건물들은 여건에 아니고 따라, 예. 뒤에다 보니까 이제 그 예.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하고 예.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 네.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경우가 그 월세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언제까지? 아. 언제까지 이 수익률이 계속 나올지 그게 관건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월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보증금은 작고 그래서 이분들이 월세를 안 내고 그냥 있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씩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겠구나.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불편함과 두려움과 그런 것 좀 감안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가 선별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 돼요. 여기 오시면 다 해줘요? 네, 다 해드릴게요. 몽땅은 틀려, 역시. 몽땅 다 하잖아요. 몽땅은 역시 틀려. 와, 지금 이제 고덕도 이제 거의 한 개발 계획도가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점포주택이나 다가구가 있어서 저는 여기는 참 해먹을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은 되게 딱 단순하거든요. 그쵸. 아파트, 상가, 그 다음에 주택, 단독주택. 여기는 정말 다양해요. 네. 지금 단독주택도 세 가구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수익형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쓰리룸을 넣는다고 하면 또 이게 수익형이 되거든요. 내가 거주하고 밑에를 갖다가 또 임대를 놔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죠. 임대 넣어도 상관은 없고 250만 원, 250만 원 받는다고 해도 나한테는 수익이 3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훨씬 그것도 낫죠.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 고덕신도시에 조금 아쉬운 거 부촌이 형성되려면 세종시처럼 1인 1가구를 지을 수 있는 단독 필지가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호수변? 호수뷰?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없다 보니까 부촌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신문지상에도 계속 나오지만
굉장히 이게 페이가 세신 분들이 오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필지가 없다라는 게 고급 그게 주택.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고덕 신도시에는 타운하우스처럼 블럭형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고덕 신도시 안에는 없고 외곽으로 이제 형성을 시키려고 그건 하는 개발행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개인들이. 개인들이. 세종은 있어요. 평택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평택은 미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렌탈이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렌탈로 사용했던 그런 큰 그런 단독주택을 이제 세대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것도 이제 렌탈하우스를 이용했던 것도 일반 매매로 나오기도 하고. 나오죠. 그냥 필지마다 네. 단독이 들어가는데 이 네. 단독 부분들이 단지형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큰 1000평, 2000평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해서 들어가기는 하겠는데 네, 이거를 꼭 땅콩주택식으로 그런 식으로 짓진 않아요. 굉장히 규모가 크게 짓죠. 그랬구나. 그러면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평택도? 올라가겠죠? 건축 자재비나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번이 관건이에요. 사전 청약했던 그 부분이 이제 추첨이 들어가는데 분양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분양가가 얼마가 나올지. 그 전에는 이제 5억 5천대까지 나왔는데 네. 요번에는 얼마가 나올지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거죠. 그렇겠다. 고덕 신도시 평택 매일 와서 보면 솔직히 지도에 횡한 것만 보였고 삼성이 들어온다고 펜스 쳐놨을 때 본 지가 불과 몇 년 전 얘기 같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와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서 있고요. 저 먼지 저 뭐 하는 데야 그래가면서 들어오면서 제가 봤는데 쟤 뭐 하는 데야 하면서 제가 보고 왔거든. 근데 와 정말로 뭔가가 움직임이 느껴지는 세종은 되게 조용하거든요. 아파트 현장 빼고는. 그쵸. 세종 가면은 사람들이 없어요. 맞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뭐가 많이 들어가니까 와 산업도시 같은 느낌도 되게 많이 들면서 여기는 자적신도시잖아요. 네. 그 세종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는 깔끔함과 공무원의 조용함 그런 것들로 지금 되게 조용한 도시인데 그렇죠. 와, 네. 근데 여기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인부들도 정말 많고 차량도 많고 공사 현장에 그 차량들 그다음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크레인들 정말 많은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크레인이 무슨 예전에 평택 항인가 거기에 뭔가 그렇게 서 있었던 걸 봤던 거다. 고덕안에서 오면서 그거 보고서 와 너무 놀랬고 또 두 번째는 신도시와 바로 옆에 구도시가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시에서도 뭔가의 신도시로 인한 이득의 영향이 좀 있겠다 하면서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는 느낌? 그걸 오늘은 영상을 찍고 가야지 하면서 맘먹으면서 더 깊게 봤더니 그게 더 보이네요. 여기에 지금 인부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네. 그 인부들이 거주해야 될 그 공급 물량이 많이 딸려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출퇴근 시간을 짧게 가져가려면 이 인근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포화 상태죠.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잠잘 곳이 없으니까 외곽으로 가는 거죠. 배후도시 쪽으로. 그래서 이 인근으로 20분 사이에는 거의 방이 없어요. 원룸 찾기가 정말 힘들고 오피스텔 찾기도 힘들고 거기에 이제 투룸까지도 찾기 힘든 상황. 평택에서 분양을 하면 잘 되겠네요. 상가 분양을? 아니 오피스텔 주거용. 그거는 괜찮아요. 지금 분양하는 부분들은 정말 괜찮거든요. 주거용으로 해도 괜찮으실 거예요. 수익률이 나오는. 상가는 어때요? 세종은 너무 매스컴에서 너무 힘들다고 난리를 쳐놔가지고. 상가 무덤이잖아요. 세종은. 그렇게 말하지 마요. 제가 세종 가가지고 정말 놀랬던 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700개 호실을 갖다가 분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주상복합이니까. 200개, 200개. 아무튼 몰라요. 세종 아직 평택에 살았다는 거야? 아파트를 봤는데 이렇게 돌아서 그 200개. 단지 내 상가가 200개가 말이 됩니까? 저는 세종은 저 안티 들어오겠다. 세종은 진짜 상가 무덤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중에 하나. 평택은 이 퍼센트의 1이라는 게 있어요. 고덕 신도시 안에도 상업지야 이런 부분들이 28%밖에 안 돼요. 우리는 30%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괜찮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예요? 문제는 이 토지들 같은 경우가 입찰을 하잖아요. 그쵸. 입찰 금액이 너무 높다라는 거지. 땅값 그렇죠. 땅값 자체가 너무 높고 요번에도 몇 달 전에도 이제 중상에 대해서 입찰을 했는데 필지가 6,200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은 얼마에 분양을 해야 되는지 그게 나오잖아요. 이거 보편적으로
한 4,800? 4,700? 이 정도는 낙찰을 받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1층 상가 분양가가 뭐 웬만치 나오죠. 예, 뭐 4,800이나 이 정도 나올 거고 코너는 이제 5,300? 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동탄의 금액을 다 받아버리니까 와가지고 상가를 보시는 분들이 이 상가면 전용 면적 12평 정도가 뭐 11억, 12억 하니까 1층 기준으로 이거면은 상권 형성돼 있는 동탄 가서 사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도시는 1층 상가, 2층 상가를 먼저 분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3, 4, 5층 이거를 먼저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임대가 먼저 될 거니까. 그렇지. 그러고 나서 밑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의 경쟁이라고 면적을 크게 가져와요. 그래서 뭐 골프 스크린도 뭐 300평, 막 200평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1층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컨셉해서 들어오면은 충분히 공실 우려는 없어요. 근데 이 고덕 신도시가 다 좋다고 해서 상권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네. 숲을 보고 나무를 보셔야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선별은 누가 해요? 제가 한다고. 저한테 오시라고요. 지금 그 평택 시청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는 걸 지도에서 제가 네, 봤어요. 있어요. 네. 언제예요? 24년 그 정도의 그 예정들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금액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24년도 정도엔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뭐 상가가 세종도 제가 원래 세종 신도시라는 도시에서 상업용지 비율이 2.3%밖에 안 됐었어요. 2.3%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많구나. 근데 근린상가 규제가 풀리면서 너무 과열과 금액이 올라가고 과열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근린상가 규제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서 세종이 조금 어려웠고, 세종 같은 경우에서 제가 상권 형성이 안 되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배우 세대 입주와 그 상가 형성되는 그 입점 준공 연월이 조금 어느 정도 맞아지면 임차료도 미리 들어와서 영업도 하고 하면서 공실 여부가 좀 없을 텐데, 평택은 어때요? 그런 게 좀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웬만치는 맞아 떨어지는 게 입주는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먹고 마시고 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음식점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바, 유흥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 장사는 정말 잘 돼요. 삼성전자 바로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일이 정말 고돼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요. 음식점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그 일이 고된 게 내가 일하는 게 고된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상황인 거고, 이분들 삼성전자 직원이나 거기 인부들이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하고 웬만해선 쉬시거든요. 네. 그러면 앞에 음식점들도 다 쉬어요. 일부 여는 분들도 계시지만 웬만치는 다 쉬시고, 요 지금 저희가 6블럭이 있는데 6블럭 같은 경우는 점심때 장사 잘 안 하세요. 5시 정도부터 오픈을 하셔서 저녁 때까지 하시거든요. 저녁에. 그러면서도 충분히 감당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음식 장사를 하려면 정말 들어와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저희 사무실도 뭐 먹으러 갈 만한 위치가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를 해도. 그래요. 와, 제가 평택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가 궁금한 사항들, 그 다음에 신도시, 같은 고덕 신도시와 세종 신도시라는 거의 차이점을 제가 조금 인식을 하고 들어가는데,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평택에 오시면 이거 투자하시면 어때요? 이거 투자하시면 어때요? 투자처, 요즘의 트렌드랑 요즘에 움직이는 투자 방향 어떻게 지금 평택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구독자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건 네. 금액별로 따져드려요. 금액이 뭐 1억 미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식산업센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네. 지식산업센터는 지금은 힘드세요. 그래요? 내가 분양을 받아서 조금 견딜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건 괜찮아요. 한 3, 4년 후에. 네네. 근데 지금 당장은 지식산업센터는 뭐 이자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임대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게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빼드리죠. 왜냐면 수익이 발생. 그쵸. 지금 워낙에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쪽이나 아니면 생활형 숙박시설. 왜냐면 1년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3개월, 6개월 단기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분들은 임대인이 안 주거든요, 그렇지, 단기를. 그렇지. 그래서 생활용 숙박시설 자체도 정말 활성화가 되면서 잘 돌아갈 상황이라서 1억 미만이다 그러면 요 두 가지. 그리고 내가 3억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가 분양을 권해드리는데 그게 1층이 아니고 3층이나 4층, 5층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 있는 로드 상가 쪽 그런 쪽을 많이 권해드리고 네. 지금 이제 인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분들 같은 경우가 페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쵸. 하루에 1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뉴스에는 두 부부가 한 달에 1,000만 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씀씀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뭐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유흥이라든지 바, 마사지샵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래서 중상 쪽에 예. 그게 입점되어 있는 물건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병원으로 입점시켜 놓은 그 물건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3, 4, 5층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 주시는 것도 괜찮고 네. 요즘 트렌드 자체가 골프 스크린은 웬만치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건물마다 네, 다 들어가죠. 다 들어왔어요. 예. 지금은 뭘까요? 뭐예요? 테니스 스크린. 아. 테니스 스크린이 젊은 애들이 요즘에 많이 젊은 맞아요. 분들이 요즘에 많이 그거를 찾으세요. 고덕신도시에는 할 때는 많은데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 자리 제가 찾아드릴게요. 테니스 스크린 하실 분 오세요. 아, 저 세종에서 몇 분 입점시켜드린 적 있어요. 네, 괜찮아요. 이게 장비가 별로 안 들거든요. 맞아요, 골프는 그렇더라고요. 장비빨이라고 3, 400이 넘어가요. 근데 테니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컨셉 요즘은 잡아도 돼요. 맞아요. 실내 체육 시설들이 계속 인지도가 좋아서 상부층으로 많이 입점들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여가와 레저를 겸비하고 많이들 지금 즐기다 보니까 그쵸? 상부층의 실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체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트렌드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세종도 그런 문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문제가 일반적인 상업용지에 들어가서 대형 평수를 원하는데 이게 구분상가다 보니까 대형 평수를 찾아드릴 수 있는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지. 세종은 분양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분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맞추고 미리 들어간다? 임대가 맞춰지면서 들어가는 거죠. 또 평택아 때 밀렸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평택에 관련된 이제 현황들을 부동산 현황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삼성이라는 그 대기업의 메리트 이런 것들을 조금 여기 이현미 소장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에 이렇구나 세종이 이렇구나를 제가 조금 많이 불문을 해서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거 촬영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보십시오. 20분 넘었네. 빨리 할게요. 지금 평택이라는 곳이 굉장히 핫한 지역인 거죠. 네. 다른 데서 봤을 때는 뭐 네. 어찌 볼지 모르겠지만 평택이 핫한 지역이고 이렇게 핫한 지역은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어디 가나 정말 핫하다 그러면 내 마음이 떨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양이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고 할 말은 많은데 자꾸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평택이라는 데가 내가 계속 말을 하지만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건드려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평택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멋진 도시. 네, 멋진 도시고 앞으로의 발전상도 정말 크고 평택 보셔도 되는데 정말 애만 거 해가지고 그거 뭐 임대 안 나간다 걱정된다 그러면서 그 전화만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시기 전에 전화 한번 주세요. 그렇게 여기 전화 다 받아주신다 하니까요. 혹시 평택에 투자하실 일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뭐를 해놨는데 고민이 되시거나 그건 전화하지 마세요. 해요 괜찮아요. 하세요. 하시고서 이렇게 상담해서 좋은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에 와서 이렇게 이현미 소장님이 제가 이렇게 해달라는 거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엔 세종을 한번 오시죠. 네, 세종 한번 가서 저도 한번 찍을게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공주해가지고 유튜브 찍으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여기 부동산 다이어리 평택에서는 평택 고덕 몽땅이 굉장히 유명한 업체거든요.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보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